1129번부터예요. 이항분포가 다음을 따른다 라는 요 말은 일단 확률 질량함수로 나타내면 NCX에 2분의 1의 X승하고 2분의 1의 이제 N-X승인데 이건 어차피 2분의 1로 확률이 같으니까 2분의 1의 N승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PX가 2일 때 NC2의 2분의 1의 N승 1일 때는 NC1의 2분의 1의 N승 요거분의 요거가 10이란 얘기죠. N분의 2분의 N의 N-1 이거 약분되니까 어차피 이것도 약분돼서 2분의 N-1이 12니까 N-1이 20 N은 21이 되는 거죠. N은 21 그럼 이제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21, 2분의 1 그래서 이제 평균은 2분의 21이 되고 2의 2x 더하기 4는 2x 더하기 4 25가 정답이 되죠. 확률 질량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항분포로 표현했을 때 확률 질량함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풀어보시고 1134번으로 갈게요.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독립시행에 관련된 확률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것은 뭘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고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9,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요거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변수에 맞춰져 있는 거를 쓰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의미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항분포로 단순화되어 있는 공식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켰던 이유는 독립시행이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얘는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 표를 거쳐서 이걸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확률 변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x1, x2 해갖고 p1, p2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원래는. 그렇다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제 뭐가 돼? 확률값 1이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B의 표현은 뭐냐면 R이랑 이걸 곱했다. 그러니까 R이라는 게 여기 확률 변수를 뜻하는 표현이죠. 이거랑 이걸 곱해서 더한다는 거지. 뭐야 이게 바로?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이렇게 평균. 그러면 NP 3이 되고 이거는 뭐가 돼요? 제곱의 평균을 말하는 거죠.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분산을 거쳐가야 되겠지? 분산이 뭐 나와요? 분산이 2. 분산은 제평평제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니까 9를 뺀 게 2가 돼야 되니까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이제 알고 있다면 이런 수식에 대한 의미가 뭘 뜻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쭉 풀어볼게요. 2, 3, 5까지. 45번으로 할게요. 45번. 농구선수 자유투 성공률 0.9. 100번을 한다. 성공 횟수.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확률 변수로 설정할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점수냐, 횟수냐, 이런 거 다르니까. 횟수가 되겠죠. 이항 분포 따르죠? 100번 0.9.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평균은 9, 90. 분산은 뭐야?
9죠. 표준 편차는 3. 그래서 확률 변수가 뭘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55번 주사위 n개 짝수의 눈이 나온다. 2분의 1이죠. 이양 분포가 될 거고 평균이 50이래.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한 거거든. 평균이 50이래. 평균이 np잖아. 이게 50인데 표준 편차니까 이제 vx를 거쳐가야 되거든. npq지. 25는. 그러니까 시그마 x가 5지 그냥. n값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요. 유형 9도 사실 마찬가지라 이항분포를 따르죠. 5번 확률 0.8 5분의 4로 갑시다. 평균 구하면 4 이 x 더하기의 평균이죠. 8 더하기 1이니까 9지 9 이렇게. (65번) 원점 O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있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건데 10번 던졌을 때 P의 좌표를 확률 변수로 한 거지. 이게 지금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 좌표가 결정되는 거니까 횟수를 y라는 확률 변수를 거쳐가는 게 좋아. 앞면이 나올 횟수를 y번, 그럼 뒷면이 나올 횟수는 10-y번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좌표,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면 2y-10 더하기 y가 이 p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겠다? x라고 하겠다. 그럼 3y-10이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우리는 y라는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지. 10,2분의 1로. 그럼 여기서 이제 2y의 평균 5, 그 다음에 vy 분산 2분의 5라는 값을 알고 있고 이걸 통해서 ex라는 걸 구하는 거야. 왜냐면 이 x는 3y-10이어서 3y-10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 15 빼기 10 해서 5 이렇게. vx도 마찬가지로 v 3y-10이니까 9vy가 되겠죠. 그럼 2분의 45. 이렇게 이제 변수 하나를 거쳐서 표현을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ex가 5 더하기 2vx 45니까 50이 정답이 되는 거지. 확률 변수가 뭔지를 잘 체크하고 가야 돼.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유형 풀어보시고 분포 70번 이산 확률 분포 표 안에서의 일단 형태를 봐야 돼. 10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x개 나오면 3x원을 상금으로 받는데 상금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럼 이제 확률 변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3x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안 나왔을 때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이렇게 가는 거지. 3의 10승까지. 그때 개별의 확률은 10시 0에
뭐가 돼요? 3의 0승이죠. 3의 0승이라는 거는 뭐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 거잖아.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의 확률은 2분의 1의 몇 승? 0승하고 2분의 1의 10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10C1의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9승 10C2의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8승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 10의 2분의 1의 10승, 2분의 1의 0승으로 표현이 되겠죠. 위치를 좀 맞춰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기대값이라는 거는 요거 두 개를 곱한 값들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여기 0승 0승이 같아지는 1승 1승 2승 2승 같아지는 이 부분을 묶어서 한 번에 써버린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C0의 2분의 3의 0승과 2분의 1의 10승 10C1의 2분의 3의 1승과 2분의 1의 10승 10C2의 2분의 3의 2승과 2분의 1의 8승 가서 10C10의 2분의 3의 10승과 2분의 1의 0승으로 표현되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합을 요구하는 건데 이 합이 이항 정리를 뜻하고 있는 거네. 그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2의 10승이 되는 거야. 독립시행으로 바로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독립시행 이항 분포는 뭐에 속한다? 이산 확률 분포에 속한다. 의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대표 유형의 문제들도 좀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항 분포를 우리가 활용해 보면 어떤 이제 큰 숫자에 대한 형태가 다음과 같은 이제 확률의 값을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3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그럼 사실 이거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긴 하는 거지. 30번 던져서 6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그 회차마다 우리가 한번 이제 확률 값을 구해 본 거예요. 확률이 11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30분의 x가 그러니까 실제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은 아니잖아. 이 30분의 x라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을 말하는 거지. 그지? 30번을 던졌을 때 실제 1의 눈이 몇 번 나올지는 해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웠을 때는 그 확률이 뭐였어? 6분의 1이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통계적인 확률을 뜻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수학적인 확률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였어?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거의 맞닿아질 때, 가까워지는 순간일 때까지를 찾는 거지. 그래서 시행 횟수를 무한하게 늘리면 결국에는 이 둘의 차이가 0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30번만 해봤을 때 이 차이가 0.05라는 좀 작은 숫자죠? 이 작은 숫자보다 작아질 확률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6분의 1의 차이가 0.05보다 작아지기 위한 x는 얼마가 돼야 되냐를 찾는 거지. 여기서
이 확률의 값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뭐야? 30분의 5지. 그지? 30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px가 5가 되는 확률이 1.1921 30분의 5.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의 확률을 계산을 끄집어내는 거야. 요거를 복잡한데 마이너스 0.05에서 3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 0.05보다 작거나 같고 6분의 1을 더해 6분의 1 30분의 x 6분의 1 그 다음에 30을 곱하자 5 마이너스 1.5인가요? 0.1.5 그 다음에 x 5 플러스 1.5네. 그럼 뭐야? 3.5에서 6.5 사이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px가 뭐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의 합을 나타내는 거지. 4, 5, 6. 요거 3개 더하는 거네, 이렇게 3개. 1의 자리가 9로 떨어져야 되네요. 9, 6, 9, 6이니까 2, 3번 제외하고요. 9, 6 받아 올라가니까 3보단 커지겠네. 4번이네. 이 의미 자체는 결국에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작다. 근데 실제 확률은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걸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이 확률 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0.5369가 나온 거예요. 0.5369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럼 얘를 거의 조금 더 확률 값을 높게 측정하려면은 시행 횟수를 더 늘려보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얘보다 수치가 더 높아져요. 그러한 수치들을 그래프로 이제 연결했을 때 n의 횟수가 점점 커지면 그 그래프가 요런 형태인 정규분포 곡선에 흡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지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취급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죠. 시행연수가 적당히 많으면 그런 내용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보시고요. 유형 13으로 갑시다. 빈칸 추론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힌 수를 더하는 시행을 반복한대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거나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로 더하다가 그 합이 짝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추기로 한대. 딱 꺼낸 게 짝수면은 끝나는 거야. 아니면 이제 합이 짝수가 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를 꺼내서 끝날 수도 있고요. 2개를 꺼내서 끝날 수도 있어요. 3개를 꺼내서 끝날 수 있나? 끝날 수 있나? 3개를 꺼내면서 끝날 수 있어? 홀, 짝, 콜 이렇게 하면 끝나네. 그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면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그 이후의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 한 번 더 나와야 짝수가 돼요. 이때 짝수가 적힌 공은 4개이므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로 끝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 홀수가 나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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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하면 여전히 합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 나오면서 합이 짝수가 되면서 끝나네.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은 6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6. 그죠? 그럼 x가 1이다. 1일 때 px가 1일 때의 확률은 하나를 꺼냈는데 끝난 거야. 그냥 9개 중에 그럼 뭘 고르면 끝나요? 짝수의 개수인 4개를 고르면 끝나는 거네. 그래서 9분의 4. x가 2인 경우는 첫 번째 꺼낸 공이 뭐가 돼야 돼? 홀수여야 돼. 두 번째 꺼낸 공은 홀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 확률이 9p2분의 5p2로 표현이 된 거죠. 그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순열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확률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8분의 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는 일단은 첫 번째 나온 게 무조건 뭐여야 돼? 홀수여야 하고 3일 때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x가 3일 때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9p3분의 그죠? 그러면은 9p3분의 홀수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짝수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오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홀수 중에 하나를 꺼내죠. 5가지. 그 다음 뭘 꺼내야 돼? 짝수 중에 하나를 꺼내죠. 4가지. 그 다음 다시 뭘 꺼내야 돼? 홀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네. 4가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게 만약에 K라고 설정을 한다면 9pK분의 K면은 K-1번째까지는 모두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두 번째부터 K-1번째까지는 짝수인 거지. 그러면 짝수가 4개 있잖아. 4개 중에 5p 몇 개? 요거에서 요거의 개수죠. 그러면 K-에서 2를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야겠다. 그지? K-2개가 되겠네. 예? K-2개 하고 앞에 홀수 하나 마지막 끝에 홀수 하나. 그럼 뭐야? 5p 2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 들어가는 상황이 5p 5, 4, 20 곱하기 4p k-2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 알맞은 선은 6 F4래. F4면은 6 더하기 20 곱하기 4p 2가 되겠네요. 3, 4, 12 246 이렇게 이제 푸는 거지. 재밌죠? 이게 만약에 이게 빈칸 추론으로 안 나왔다고 해봐. 상당히 어렵죠? 이번 수능에서는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확통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이제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 어떻게 논리를 어떤 구성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따져 묻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없으면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빈칸으로 나타내주면 그 흐름에 맞춰서 쭉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게 이제 문자로 표현됐을 때 일반화시키는 이 과정이 상당히 한 번에 나오기가 어렵거든.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죠. 뭘 거쳐갔어? 3일대를 예시 들어서 하나 한 다음에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화시키는 이 빈칸에 들어간 숫자들을 어떤 숫자를 대체로 하나 넣어놓고 예시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일반화를 하라고.
그러면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해봐, 세 문제. 여기까지. 77번을 좀 볼게요. 마지막. 2, 3, 4가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공을 한 개 꺼내서 적힌 수를 종이에 적고 꺼낸 공을 다시 넣는데 모든 수의 합이 처음으로 9 이상이 될 때까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2, 3, 4, 1 확률이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 4, 5입니다. x가 5라는 거는 5개 공을 꺼내야 된다는 얘기야. 5개 공을 꺼냈을 때 합이 9 이상이 돼야 돼. 그럼 4개까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8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숫자가 카드가 제일 작은 게 2죠. 그러니까 8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2를 몇 번 꺼내야 돼? 4번은 꺼내야 된다는 거지. 1, 2, 3, 4 2를 이제 4번 꺼내고 5번째에는 뭘 꺼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4번째까지의 2가 나올 확률은 4C4의 2분의 1의 4승이 되겠죠. 요게 이제 가에 들어가는 거죠. x가 4라는 거는 4번째까지의 합이 9가 되는 거지. 3번째까지는 뭐가 돼? 8 이하가 되는 거야. 4번째 숫자를 더하는 순간부터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류를 3개까지의 합이 6이고 4번째 꺼내는 숫자가 3 이상인 경우가 있고요. 합이 7이고 8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채워가는 건데 이 첫 번째가 지금 어떤 경우냐? 세 번째까지 합이 6이야. 합이 6이면 뭐가 돼야 돼? 2 하고 마지막에 뭘 더하는 거야? 3 이상이니까 3이나 4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거 3C3의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 4가 나오는 4분의 1 해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보이죠? 두 번째는 합이 7이 나와야 되는데 합이 7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셋이죠? 그치? 합이 7이 나오고 마지막 숫자는 뭐가 되면 돼요? 아무거나 다 와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둘, 셋이 오게 되는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둘, 셋의 위치를 바꿀 수 있잖아. 결국 3팩, 2팩이잖아. 그걸 세 가지. 컨비네이션을 써도 되지만 나열된 경우의 수가 여기에다가 2분의 1 2개랑 4분의 1 하나 이렇게 되겠네. 나 조건이. 그리고 다인 경우의 케이스는 합이 8이 돼야 돼. 합이 8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4 아니면 2, 3,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세트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이미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뭐 볼 필요 없고요. 나 조건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px가 3인 경우는 x가 5인 경우랑 4인 경우를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다 구한 거야. 3, 4, 5에 해당되는 확률의 값들이 계산으로 다 완성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평균은 요거를 각각 곱해서 더하면 다까지 채워지는 거죠. 계산을 마무리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 24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시점 받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